이거 하나만, 딴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 해도 환자에게 정말 호감을 100%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가가 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 안녕하세요.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늘 우리 상꼬미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아랫지방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한파였어요. 아마 위쪽 지방은 더 온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영하 15도? 뭐 17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그런 한파였어가지고 병원에 배관이 온 거예요. 아침에 진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석션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우왕좌왕 그 언 배관을 녹이느라고 네, 애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진료는 잘 마무리를 했지만 되게 막 이렇게 초조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오늘 한파는 네, 잘 버티셨나요?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요. 우리 상꼬미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상담이 쉬워질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왜 뭔가를 할 때도 가장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메이크업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도 색조를 얹기 전에 뭔가 어떤 테크닉을 하기 전에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게 아주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상담에도 그런 베이스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상꼬미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 뭐가 베이스의 역할을 할까? 우리는 어떤 상담가야지만 환자분에게 조금 더 호감이 있고 진료를 받으러 올 때 환자분이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 내가 조금 더 좋은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은 애써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끔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상담의 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을 하던 음식을 하던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그 위에 올라갈수록 어떤 고난이도 테크닉들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꼬미인데 상담 꼬꼬마들인데 너무 막 고난이도의 상담만 이렇게 막 쳐다보고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가장 기본적인 이거 하나만, 딴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 해도 환자에게 정말 호감을 100%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가가 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 네, 우리 왜 피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생으로 다녀도 예쁘잖아요. 손맛 좋은 사람들은 별다른 조미료 안 넣어도 음식이 되게 막 감칠맛 있게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도의 스킬이나 테크닉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되게 호감이 있는 상담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거를 상꼬미들이 상담할 때 조금 더 접목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도 서론이 참 길었네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베이스가 되는 애는 무엇일까? 바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영상을 본 우리 상꼬미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상꼬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상담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상담은 긍정적인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례를 들어볼게요.
환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인프를 떴어요. 그래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일주일 단위로 약속을 잡아드리거든요. 네, 세팅 기한이 일주일이에요. 근데 환자분이 일주일 후에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내원이 가능한 경우거나 이게 환자분이 요구하는 날짜에 세팅이 되지 않으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아닌 그 번외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하루 정도는 기공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세팅 날짜를 좀 당긴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가끔 해외를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막 2, 3일로 너무 촉박하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그렇게 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촉박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이 나라 아니면 저희 안 돼요. 혹은 예약이 너무 빡빡하게 차 있어서 저희가 도저히 예약을 넣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날에 오시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는 땡겨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환자분에게, 그날 안 돼요. 이 날 아니면 안 돼요. 이 시간 아니면 안 돼요. 다른 때는 예약이 다 차 있어서 더 이상 예약을 잡아드릴 수 없어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세요? 여기서 안 돼요는 부정적 단어예요. 환자분이 딱 느끼기에 이렇게 사람은요 부정적인 단어를 느끼면 일단은 그 대화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때 아니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정말 안 되기 때문에 했는 그 일상적인 무의식적인 단어가 환자분에게는 음, 음,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말을 조금 돌려서 물론 안 되는 상황에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시간이 조금 더 진료가 편하시군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원장님이 수술 시간이어서 이 시간에는 시간 좀 오래 걸리는 환자분 예약 잡혀 있어서 오셔도 대기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시간은 예약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안 돼요보다는 힘들 것 같은데가 조금 덜 부정적이에요. 받아들이기에. 똑같이 안 된다는 얘기지만 이걸 좀 애둘러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환자분이 해달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일단은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대에 예약을 좀 잡고요. 그나마 괜찮은 시간대에 예약을 잡고 제가 한 번 더 조율이 가능한지 체크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환자분에게 안내하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예약일을 조금 당겨달라고 할 때도 그때는 보철물이 나오는 날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 끼우는 예약을 잡아드리기가 조금 힘든데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날 외에 다른 예약 가능한 날로 우선 예약을 잡아 놓으시고요. 제가 기공소에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조금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율이 좀 되거나 하면 환자분에게 연락드려서 조율했으니 뭐 예약을 좀 변경해 드리겠다든지 아니면 기공소랑 조금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는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인 거 아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겨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라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조율을 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환자분에게 전화드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데 만드는 곳에 부탁 해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맞춰주시기로 하셨어요. 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환자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써주는구나. 엄청 고맙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환자에게 호감이 상승되는 그런 상담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시를 해볼까요? 만약에 환자가,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스케일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환자가 스케일링하고 난 다음에 여기 너무 아파요. 스케일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스케일링하고 나니까 여기 구멍이 뻥뻥 생겼어요. 치아 다 갈근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게 의학적으로 잘못된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환자분에게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보통은 아니에요. 환자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환자분 잇몸이 많이 부어 있었고 치석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떼내고 나니까 공간이 생긴 거예요. 라든지 환자분 잇몸이 많이 부어 있었기 때문에 스케일링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잖아요.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환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분야에 뭔가의 경험을 했는데 나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난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스케일링을 했는데 구멍이 났어요. 혹시 치아를 어떻게 잘못 건드렸나? 스케일링 했는데 이가 아파요. 하면서 나 여기 할 때 엄청 막 따끔따끔 아팠는데 스케일링 하면서 너무 잘못돼서 잇몸을 막 이렇게 찢어놨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걷다 대고 아니에요. 환자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게 되면 환자는 내가 아무리 그 다음에 원래 그래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귀를 닫아요. 안 들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얘기가 막 다다다다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환자분이 내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조금 경계심이 없이 호감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쓸 수 있을까? 네, 바로 일단은 들어주세요. 환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든 얘기를 끊지 말고 나와의 의견 충돌이 있는 환자에게 내가 호감이 상승이 되려면 그 환자의 얘기를 절대 도중에 끊으시면 안 돼요. 일단 충분히 다 듣고 난 다음에 환자의 말이 종료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서 조금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갑자기 스케일링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이 세 가지의 얘기는 환자분의 그런 성향이나 상황, 그 다음에 막 감정의 기복들 있잖아요. 환자분이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따라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놀라셨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라는 말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일단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줬고, 공감해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풀어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상담가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 그랬어요. 놀랬어요. 왜 그래요? 라고 환자분이 반문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왜 막 이렇게 다다다 하면서 구멍이 났잖아. 이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의 상황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당황했어요. 라고 해서 약간 긍정적 공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조금 감정이 한꺼풀 꺾였을 때 그때 잇몸이 뭐 부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조금 회복기를 두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치석이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뼈가 뼈를 녹일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이때도 환자를 설득시키려고 우리가 막 학교에서 강의 듣듯이 환자한테 강의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환자분이 놀라지 않게 다독여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과 다독임의 언어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쓰는 상담가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공감을 먼저 해주는,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상담가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환자에게 경계심을 이렇게 딱 먼저 가지고 조금 벽을 가진 채로 다가가는 상담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감이 급상승되는 상담가일 수도 있어요. 상꼬미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환자분과 상담을 할 때 이 환자분이 나의 성격이 어떤지 몰라요. 우리도 환자의 성향을 잘 모르고 환자의 성격을 모르잖아요. 구안이고 오래된 환자의 경우는 내가 말을 좀 묵뚝뚝하게 하거나 이렇게 좀 택택 내뱉는, 그리고 말주변이 없는 상담가여도 저 상담가는, 저 실장은, 아니면 저 직원은 속은 안 그런데 그냥 말투가 저래 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를 처음 대하는 초진 환자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향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말주변이 없고 나의 성격이 무뚝뚝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호감을 급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 언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으로 쓰는 부정적 단어가 있진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 외에 궁금한 게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댓글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제 인스타나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상꼬미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에게 경계는 풀고 호감을 급상승시키는 그런 상담가가 되어 보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치과 생활이 조금은 더 쉽고 편안하길 바라봅니다. 상담비 진아였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